여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투패죠. 화투에는 알록달록한 색과 계절감을 담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투라는 이름처럼 소나무, 매화, 국화 등 자연의 아름다움이 각 12달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2월의 비광패는 유독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검은 버드나무 가지 아래 푸른 냇물, 그 옆에 노란 맹꽁이가 웅크리고 있고 한가운데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는 그림인데요. 화투의 다른 패에는 모두 동물이나 식물만 그려져 있는데 왜 유독 비광패에만 사람 그림이 들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도대체 누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광 그림 속 우산을 든 남자의 정체는 일본 헤이안 시대의 전설적인 서예가 오노노도후입니다. 그는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것을 넘어 지금도 일본 서예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으며 일본 역사적으로 인내와 노력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서예가에게도 깊은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서예를 배우며 열정을 쏟았지만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서예 실력의 한계를 느꼈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야.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결국 그는 붓을 꺾어버리고 서예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스승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던 길에 그의 시선을 붙잡은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였죠. 냇가의 개구리는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버드나무 가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다리로는 좀처럼 닿을 리 없었죠. 수십 번을 시도해도 매번 실패하고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길 반복했는데요. 아유, 이 어리석은 개구리야. 너 아무리 뛰어도 안 돼. 아무리 뛰어봤자 저 높은 가지에 닿을 리 없지. 하지만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뛰어올랐고 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한 바람이 불어 버드나무 가지가 아래로 축 늘어지는 순간 개구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힘껏 뛰어올라 가지를 움켜쥐는데 성공합니다. 이 순간 오노노도후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작은 개구리도 저렇게 끈질기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그날 이후 오노노도후는 다시 붓을 들었고 초심으로 돌아가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 서예사의 길이 남을 거장이 되었죠. 그렇다면 오노노도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손안의 화투 속 그림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화투의 유래인 일본 하나후다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화투의 기원은 1549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가져온 48장의 카드게임 카르타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양식 트럼프 카드가 일본에 전해진 것이었죠. 텐쇼 카르타로 불리며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했지만 당시 일본은 도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아예 카드게임을 금지하기까지 했지만 사람들의 유흥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죠. 이에 일본인들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형태의 카드게임을 고안해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후다, 즉 화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의 하나후다는 꽃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인기 있던 가부키 배우들이나 심지어 산적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비광패에도 가부키 연극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 오노 사다쿠로라는 산적이 그려져 있었죠. 그는 비 내리는 밤 도끼를 들고 행인을 습격하는 무서운 인물로 비광패의 어두운 분위기와 어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새 정부는 문명 개화를 외치며 국민 교육과 도덕 향상에 힘썼죠. 이때 이 화투도 정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화투 속 불량한 인물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화투 제작자들은 그래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검열을 피해야 하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이 사랑받아온 화투를 포기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캐릭터를 교체하자, 캐릭터 교체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노노도후는 이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죠. 그의 청개구리 일화는 메이지 시대 교과서와 민담을 통해 널리 알려진 설화였고 12월 패의 버드나무와 비, 청개구리라는 독특한 조합이 오노노도후의 일화와 완벽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도 있었습니다. 원래 산적인 사다쿠로의 성씨도 오노였잖아요. 이 서예가 도후의 성씨도 오노였던 것이죠.
한자는 같고 이름만 바뀐 셈이니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하나후다는 12개월을 소나무, 매화, 국화 등으로 일본의 계절과 미학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12월에만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하필 12월에만 인물을 넣었을까요? 제작자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면 12월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12월이라는 시기에는 단순히 자연물보다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은 인간의 모습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닌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의지의 상징인 이 오노노도후를 12월패에 그려 넣으면서 절묘한 상징을 만들어낸 것이죠.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다. 비오는 겨울날의 정취와 함께 한 해의 노력을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계절이다. 이렇게 오노노도후는 화투 48장 중 유일한 인간 모델이 돼 비광패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화투가 한국에 전파된 건 19세기 말 대마도 상인들을 통해 부산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그리고 1960년대에서 80년대 이 경제성장과 함께 고스톱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됐고 외색을 줄이기 위해 그림은 조금씩 변형됐죠. 특히 비광, 오노노도후의 모습은 일본 하나후다의 헤이안 시대 복장 대신 중국풍 의상이나 한국의 관모 비슷한 모자를 썼으며 청개구리도 일본의 푸른색에서 한국의 노란 맹꽁이 색으로 바꾸어 한국적 정서가 더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도박용 카드에 이렇게도 철학적인 인물이 숨어 있었다뇨. 화투 한 장에 스민 깊은 인문학적 의미. 오늘 비광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영감과 재미를 더했기를 바랍니다.